오스템 임플란트가 묻습니다. 해봐. 당신의 치아를 돌봐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이제 당신이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어릴 적 당신처럼 아픈 치아를 숨기고 계실지 모르니까요. 오스템 임플란트. 안드로이드 씨! 당신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스카이라이프와 안드로이드의 놀라운 만남. 그래서 뭐? 우리 간만에 영화나 한 편 볼까? 비싸. 영화 본 지도 오래 했잖아. 비싸. 영화 종류도 엄청 비싸. 최신작 비싸. 50% 할인인데. 틀어.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스카이라이프 안드로이드 TV 스카이 A. 스카이라이프 다이렉트 샵으로 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히려 체감 온도가 안 좋아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윤정두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지금 웃고 있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요. 아시아 증시, 그리고 현 시간에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의 선물도 낙폭을 다 줄이고 약보합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시황도 교육으로 접근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알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통한 종목까지도 선정을 해서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시황, 교육적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리고 테마주,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발굴되는 종목군까지 전부 오픈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종목까지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야간 본방송이 끝나고 나면요.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는 뭐가 있죠? 첨삭지도가 있습니다. 첨삭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테마에 대해서 또 시황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첨삭지도 참여하시는 방법하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해드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윤정두와 함께라면 시장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마감되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굉장한 탄력을 내줄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강보합으로 마감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요, 강보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급면에 있어서 기관이 많이 팔아서 그런다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 상당히 긍정적이다.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에서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물러서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장기 훈수 두듯이, 바둑을 훈수 두듯이 뒤에서 바라보시게 되면요, 시장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굉장히 좋은 장세라는 거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시황 부분 교육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죠? 오늘 아침에 눈 딱 떴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의 신고가를 장중에 또다시 돌파를 했다. 참 이상하죠? 우리나라 증시 아직까지도 2300도 못 넘고 있고 바닥에 놓여져 있고, 뭐 맨날 얘기하는 거는 시장의 조정이 어떻고 뭐 대세 하락이 어떻고 뭐 반도체가 못 가고 별의별 악재 얘기, 거기에다가 뭐 정치적인 이슈 부분들이죠. 사실상은 미국과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 터키와의 문제,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 미국과 북한과의 문제, 미국과 북유럽과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까지 논하게 되면서 경기가 어렵다는 쪽에 무게감을 싣고 있는데,
결론은 S&P 지수, S&P 500 지수가 장중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 증시가 같이 가고 그 앞에는 미국 증시가 선봉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는 별도로 반대로 간다? 그런 흐름은 제한적입니다. 항상 동반적으로 갑니다. 시기의 차이는 몇 달 시기의 차이는 일부 있겠죠.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의 신고가 랠리, 그 지금의 랠리 부분이 90년대부터 해서 2000년까지 IT 거품 딱 났을 때까지의 그 랠리 기준을 넘어서는 3,452일이랍니다. 그것이 오늘 아침, 오늘 아침의 기준에서 타이 기록을 형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강세의 흐름이 나오겠죠. 왜? 지금 바닥금리인데 바닥금리에서 경기가 계속 살아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상 최대치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장세에 조금 기간 조정이 길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위축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지수의 흐름하고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 그 부분을 돌릴 수 있는 업종군들을 찾아서 대처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국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미국이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부과 관련 공청회를 뭐 이번 주부터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렸죠. 양국이 합산해서 지금 340억 달러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을 확대해서 적용을 시켜놨어요. 그것이 전체 교역 물량 규모 대비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가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이렇게 사상 최대치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23일 날부터 부과해버리겠다. 얼마큼? 양쪽에서 또 160억 달러를. 근데 그것도 사실은 큰 영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천억 불 정도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부분도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과를 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뭐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시장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윤정두가 그러는데 큰 문제 아니라고 하더라. 물론 벗어날 수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윤정두가 분석도 아니고 해석입니다. 나와 있는 분석 내용들을 읽어보고 그것을 해석해 봤을 때 전혀 시장에서는 충격을 가할 만큼 수준 아니다. 결론적으로 위에 부분의 내용을 더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이런 부분의 내용은 이슈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 방송 꼭 놓고 보세요. 최근 들어서 시황을 어떻게 분석을 해드렸는지. 그리고 이제 JP모건에서의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시킨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가 그럼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기술주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의 기준에서 어땠어요? 나스닥이 다우나 S&P 500 지수보다 나스닥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어제 시장 견인했던 전기전자 업종,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의 강세가 뛰어나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수, 미국 증시 한번 다 보고 우리나라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6월 중순 이후에, 6월 중순이면 우리 선거 끝나고 나습니다. 6월 중순 이후에 우리는 급격하게 밀려 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고점 대비 13%, 14%까지 밀려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를 안 봐요. 미국을 안 봐요. 미국 봐도 그냥 아침에 조금 변동성이 이렇게, 변동성이 58%입니다. 저기 2016년 바닥에서부터 58%나 올라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올라와 있어요? 24%뿐이 못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잠시 눌려지는 조정이 음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2분기 이후, 4월 이후에 음봉이 크지가 않잖아요. 변동성이 다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놓고 보는 시각은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은 아이고 조정을 많이 받았네. 그래서 우리나라 조정이 당연시 되는. 그 왜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뭐 무역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혹은 하다 안 되니까 선진 시장이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 안 되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이머징 마켓도 발전합니다. 어찌됐건 S&P 500 지수의 흐름이 어때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장중 기준으로 또 넘겼단 말이에요. 또. 이 흐름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요인이 아니고 어차피 기준점이 되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그것도 S&P 500 지수 대형주 500개의 시가총액 방식의 지수의 흐름이 이러한 강세를 띠고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디커플링 돼 있는 거지 이러한 흐름을 그럼 쫓아갈 수 있겠구나. 왜? 경기가 살아나는 흐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 경기의 흐름 없이 미국 같은 국가가 선진국이
경기의 개선폭 없이 이러한 랠리가 나옵니까? 지금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오바마 정부, 예전 오바마 민주당 정부와 지금 트럼프 공화당 정부 서로 싸우고 있죠. 어떤 부분을 싸우죠? 오바마 쪽에서는 우리가 해놓은 정책이 이제 결실을 내주고 있는 거다. 트럼프 쪽에서는 아이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잡음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론은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정치적인 이슈는 참조 정도 하는 거고 경기 동향을 먼저 보고 경기의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미국 금리가 고점일 때가 마지막 고점일 때가 5.25%였어요. 언제? 2006년 6월 달 마지막 금리 올릴 때. 그때가 5.25%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깨고 내려간 게 2006년 6월까지 올려놓은 금리를 2007년 9월부터 해서 금리를 낮췄죠. 그죠?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글로벌 시장에 정점을 찍습니다. 지금의 그러면 어때요? 금리가 미국 금리 기준에 2%입니다. 바닥이죠. 이 금리까지 아니더라도 4% 수준까지의 금리 상승은 인상은 나올 수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랠리를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때 소외된 적이 디커플링 된 적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또 이머징 마켓 전부.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S&P 500 지수가 얼마 58% 2016년 이후에 58%라는 랠리가 나온 아직까지 바닥금리에서의 랠리에 연속 손상에 놓여져 있는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우지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1월 달에 8% 움직였어요. 1월 달에 8% 오버슈팅 한 달에 8% 움직이다 보니까 2년 동안의 랠리가 67%인데 한 달 만에 그냥 막 8%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도 고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조정이 한번 있었고 4월 이후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는 그렇다 할 조정이 없어요. 근데 맨날 뭐 눈만 뜨고 일어나면 미국 조금만 밀리면 뭐 이래서 조정이야 저래서 조정이야. 조정 제대로 받은 거나 있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2분기 이후에 없죠. 더 이상 주변에서 지금도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이 어쩌고 그것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오고 정상적인 경기 추세에 의한 흐름이다. 지표 먼저 보시고 기업 실적부터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찌됐건 다우지수 67%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오래간만에 보여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시장을 견인했냐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S&P 500 지수든. 근데 다우지수는 계속 설명드렸죠. 여기는 주가 평균 방식이라는 거예요. S&P 500 지수는 정상적인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S&P 500 지수에는 많은 업종이 다 들어가 있겠죠. 그 중에서 누가 끌어올렸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IT. IT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주들. 그리고 에너지 업체들. 뭐 이런 식의 흐름입니다. 실적주들 위주로. 나스닥 한번 보실까요? 최근 들어서 나스닥이 어려웠다. 지난주 목요일 날 중국의 텐센트 문제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조정을 받고 거기에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 조정받고 거기에 다우 지수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금요일 날 월마트의 실적 때문에 돌리는데 그 영향력이 큰 다우 지수는 탄력적인 반등이고 S&P 500 지수도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움직임이 제한적이었다. 오늘 아침까지도 나스닥 반등은 솔직히 제한적이었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잖아요. 뉴스만 보고 그 내용만 보시지 마시고 차트라도 하나 꺼내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HTS에 다 나옵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화하세요.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증권사 쓰시는 증권사 전화하셔가지고 윤정두 가라는데 전화하면 다 알려준다는데 미국 증시 어디서 봐요? 차트 보고 싶어요. 그럼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공짜로 무료로.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유료 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요 기준에 나스닥이 지금 조정이나 받은 게 있어요? 지금 다우 지수가 67%, S&P 500 지수가 58%,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86%.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이만큼의 강세를 띄워줌으로써 S&P 500 지수, 기술주가 27% 수준의 비중이라고 그랬죠. 그 S&P 500 지수의 흐름이 기술주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당 부분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죠. 여기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죠. 와,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뭐가 어려운데? 저 바닥 대비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게 144%예요. 144%. 올해 들어서만,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올해 들어서만의 흐름, 올해 들어서만의 흐름. 이 흐름에서도 박스권의 중단 혹은 상단이면 상단이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지수가 어때요? 작년 말 종가 기준 대비 2,400포인트대 대비해서 2,300 깨져내려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수 맨날 눈 뜨고 일어나면 삼성전자가 아이코, 하이닉스가 아이코. 왜요? 그러면 반도체 정점이라 걔네들은 다 팔고 쓸데없는 이상한 실적도 안 나오는 혹은 테마주사라고. 그게 정상적인 내용이에요. 채널 지금 돌리지 마시라고요. 옆 채널 보셔봐야 그런 얘기뿐이 더 하냐고. 이제 좀 IT 만든 거 하니까 그렇긴 한데 반도체가 정점인데 정점인 거 알아? 예? 박사학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분석했어? 아니잖아. 뉴스 보고 그냥. 그럼 그런 분석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라도 여러분들께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정받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어떻게 돼 있습니까? 3.27포인트뿐이 못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코 거기다가 올라온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아.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29% 수준 미만으로까지 눌려져 있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9.44%까지 확대가 됐어요. 오늘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30% 다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이 전기전자 업종이 2.14% 움직이게 되면서 14포인트를 견인을 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업종군에서 11포인트가 빠졌죠. 오늘 화학업종이 시가총액 비중이 10% 수준인데 화학업종, 화학, 정유 이쪽에서의 조정이 좀 깊었죠. 거기서 한 3포인트 이상을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어제 강세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아이고 이번에 또 뭐 반등 나오겠어? 아이고 테마주나 해야지 해서 바닥 반등해서 손절 물량 나가는 거 그런 물량에 대한 눌림포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가 못 올라왔을 뿐이지 시장의 질은 좋다. 왜?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이 강세를 띠고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나마 다행인 게 상승 하락 종목이 비슷해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2.9% 움직이면서 46,000원. 44,000원 이탈되니까 뭐 삼성전자 끝났어. 안 돼. 얘가 끝나면 누가 오르냐. 객관적으로. 삼성전자를 계속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2007년 이럴 때 환율 900원까지 깨지고 내려올 때. 그럴 땐 쳐다도 안 보여요. 왜 봐요? 예? 내년 하반기엔 삼성전자 보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글로벌 경기가 계속 살아나기 때문에 금리가 그럼 계속 움직일 겁니다. 그럼 금리가 그때쯤 되면 3% 수준, 미국 금리.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기도, 미국이 3% 금리까지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경기가 좋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경기가 계속 체감 온도가 지금 안 좋으실 수 있어도 경기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적절하게 지금은 1달러를 1120원 줘야 1달러 사잖아요. 근데 우리도 경기가 좋아지고 수출이 잘 되고 하면은 그때 되면은 1,000원만 주고도 1달러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수출주가 힘들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기초 소재화되어 있는 반도체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능가할 만큼의 실적 개선폭을 주는 업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자고 하는 거지. 무슨 뭐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을 무조건 좋아서 봅니까? 근데 그 전략이 성공했느냐? 성공했다라는 거죠. 2016년 이후에. 지금도. 뭐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팔아. 뭐 얼마나 팔았는데. 삼성전자 주식수 아세요? 64억 주예요. 하루에 100만 주 파는 게 많이 판 거야? 64억 주 중에서 7억 2,800만 주예요. SK 하이닉스가. 수급 오히려 더 개선돼 있어요. 그러한 SK 하이닉스도 8만 원 이탈됐던 부분을 돌렸습니다. 이쪽에서의 흐름이 단순 논리로 삼성전자가 주간 단위에 이번에도 주간 단위에 있죠. 올해 들어서 주간 단위에 많이 올라올 때가 9%대까지 움직여요. 9%. 일주일에 9%. 다음 주에 만약에 9%. 계산하기 편하게 10%라고 할까요? 그럼 46,000원이니까 4,600원 오르면 얼마예요? 5만 원 넘어가죠. 5만 1,000원이죠. 그럼 삼성전자 10% 움직이면 얼마 올라오는지 아세요? 지수가? 삼성전자 10% 움직이면 지수가 50포인트 정도 올라옵니다. 50포인트. 그럼 삼성전자 올라올 때 전기전자 업종 안 올라와요? 같이 올라오죠.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똑같이 10% 움직이게 되면은 합산해서 25포인트니까 전기전자 업종이 10% 움직이면 75포인트를 견인합니다. 그러면 2,300포인트대 중반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2,3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가는데 시장이 다른 업종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포스코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현대차가 바닥에서 올라온 LG화학이 좀 눌려있다고 추가적으로 못 올라올 것 같아요?
그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게 2350에서 2400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2350에서 2400 가는 근거에 대해서는 앞에 글로벌 시장 보여드리고 경기 동향 말씀드리고 미국의 흐름 보여드렸잖아요. 디커플링 돼 있는 게 같이 동조화돼서 우리가 2600 가자는 것도 아니고 2350포인트, 2400포인트 가자는데 다음 주에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면 돌 던져서 맞는 종목 사도 아무 종목이나 사도 다 간다니까. 테마주도 가고 소형주도 가고 다 가. 지수가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일부 종목 테마주 지수 얼마 전에 계속 빠질 때 어떻게 돼요? 하루에 1900개 종목씩이 빠져내려갑니다. 하루에 1900개 종목이. 그중에 한두 종목 운 좋게 하나 잡아가지고 수익 내보겠다고? 그게 됩니까? 불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이런 쪽에서 시장 지수를 잡아준다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시면 오늘 아시아 증시가 두 군데가 하락을 했어요. 호주가 밀렸습니다. 호주가. 그리고 상하이 지수가 밀렸어요. 중국. 브릭스 시장을 사실 누가 놓고 봐요. 근데 상하이 지수 이렇게 두 군데 밀렸는데 문제가 되느냐? 전혀 안 돼요. 호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주봉상의 음봉인데 계속된 랠리 속에서의 음봉인 거지. 이게 뭐 어떤 문제가 되는 흐름입니까? 오늘 눌려있던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밀렸어요. 호주가. 밀려있던 호주가 글로벌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 없죠. 그러면 중국은? 중국이 오늘 하락으로 마감됐어요. 중국이.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 약세인데 주봉 단위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네. 2016년 대비. 브릭스 시장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다만 중국의 경기 동향은 놓고 봐야죠. 아니 하다못해 오늘 항생도 올랐어요. 항생도 올랐고 항생이 52% 상승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S&P 500 지수 58% 상승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 있나요? 고점 대비 좀 밀려있다 할지라도? 아니 홍콩 항생도 영향을 안 받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왜 왈가불가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채널 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채널 돌리면 아이고 중국이 오늘 1% 빠져서 우리나라도 빠졌습니다. 이런 내용도 가끔씩 나오죠. 대도 않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갖다 붙일 핑계거리 없으니까. 그런 거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보시면서 시황 배워가시면 돼요. 그러면 호주, 홍콩 빼고 참 별걸 다 보는 거죠, 우리가. 예? 호주, 중국, 홍콩 이 볼 필요나 있는 답답해. 이제 장 좋아지면 이런 거 보여드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뭐 태국도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다 강세입니다. 대만도 오늘 강세로 끝났어요. 주간 단위도 강세예요. 대만의 상승 랠리 41.64%입니다. 2016년 이후에. 그리고 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2016년 이후에 50%. 그리고 여기서부터 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온 게 이게 20% 수준입니다. 이게 뭐예요? 정치적인 안정화를 찾았을 때 아베 정부가 중간선거에 우승이 된다. 중간선거에서 승기를 잡았을 때. 그러고 나서 조정이 좀 깊어졌던 이게 16% 조정입니다. 예? 우리 이번에 이렇게 깨져 내려와 있는 거 솔직히 14%뿐이 안 돼요. 일본만큼 더 큰 조정 받았냐고요? 아니죠. 16% 아니었어요. 어찌됐건 이때 조정받은 거는 아베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그죠? 사학 비리가 좀 오픈이 됐던 거. 어찌됐건 니케이 지수도 50.45%. 경기 동향 어때요? 긍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말에 단행했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도 이제는 긴축해야 되겠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는 단어 자체가 2015년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2016년도 6월 24일 날 브렉시트 터진 날 그날 이후로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추가적인 양적 완화라는 거는 주사를 더 놔줘야 된다는 거 환자한테. 경기를 위해서 더 쏟아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16년 6월 24일 이후에 추가적 양적 완화라는 단어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금리 인상이죠. 미국, 또 캐나다, 또 영국, 우리나라 금리 인상 기조잖아요. 뭡니까? 바닥 경기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살아나 있는 거고 더 움직임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 유럽 증시 지금 유럽 증시도 강세입니다. 오늘 기준에서 현 시간 기준에 42% 올라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 따지면 S&P 500 지수랑 다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커플링 나온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디커플링이 미국하고 나온 겁니다. 그럼 요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렇다면은 다우나 S&P 500 지수 대비해서 디커플링 상태가 아닌 거예요. 요거 이제 회귀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조정받으면 여기는 선조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과도하게 많이 인위적인 현상이 나왔죠.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의 기준이면 그나마 좀 나아요. 예?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이 기준에서 이렇게 밀려 떨어지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40%대 랠리였단 말이에요. 40%대 랠리. 그리고 2017년도 우리가 약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2017년도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2017년도에 11월까지 흐름이 11월 2일까지 나올 때 이때가 27% 올라온 겁니다. 이게. 예? 요 기간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흐름은 나스닥 26%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일본 3개월 만에 20% 올라왔다 그랬죠. 거기가 25% 올라가셨어요. 작년 11월 2일까지. 우리가 약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뭐 정부 정책이 바뀌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클리너 작업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화되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흔들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이 당시에 선거에 대한 후유증이 발생이 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이 여기서 조정받다 돌렸거든요. 요 저점을 안 깼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나 일본이 이렇게 깨져 내려올 때 여기를 이렇게 방어해버렸죠. 선거 앞두고. 그리고 선거 앞두고 바이오주들 9월부터 올해까지 랠리 나오는 거 그냥 냅둬버렸고 선거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에 어찌됐건 또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그 테마주들이 정상적인 업체들의 주가 흐름까지 막아버리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해소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실적주 그쪽에서 흐름이 나오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밀려 내려와 있어도 이게 14%의 조정이고요. 지금 돌려서 13%의 조정이고요. 일본보다 혹은 독일보다 월등히 깨진 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디커플링 어떻게 해야 되냐? 해소가 된다고. 30년 동안 주식하면서 객장에서 모는 종이에 캔들 그려가면서 그렇게 공부한 윤정두가 책 10권 내고 케이블 TV 생길 때부터 방송 나와서 공중파까지 다 나가서 주식 교육하고 수익률 대 7번 우승하고 그런 윤정두가 시장 정상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디커플링 해소될 겁니다. 주력주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 드릴 때에 꼭 참조하셔야 돼요. 4분기 때 보시자고. 아이고 삼성전자, 아이고 하이닉스, 아이고 삼성전기, 아이고 LG전자 땅을 치고 하십니다. 아시겠죠? 벌써 이미 지난해 말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바이오주 갖고 있으면 대박을 쳤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작년 연말에 대부분 바이오주 편입을 해요. 예? 신라젠 기준으로 잡으면 12만 원, 13만 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보다 그냥 손실폭이 확대돼 있죠. 이제 4분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년 사이에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찌됐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 25.05%의 흐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디커플링은 해소될 것이다. 거기에 전기전자 업종 제발 좀 그만 괴롭히세요. 예? 타 방송 보지를 마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지금 107%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온 게.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4% 움직였죠. 예? 지금 여기까지의 흐름이 똑같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똑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 당연히 똑같이 연동되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누구예요? 삼성전자잖아요. 똑같이 흘러간 게 맞지. 다소 인위적인 흐름에 있어서 눌려진 폭? 그랬다고 정점이다? 삼성전자만? 잘 우리가 고민하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전히 주도 업종은 뭐다? 시장 대비 4배 올라와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다. 아이고 지난 거 끝나고 앞으로 갈 것도 전기전자 업종의 실적을 능가하는 쪽이 없다. 조정 자체도 시장 자체가 지금 얼마 빠져 있어요? 13%대. 바닥 따질 때가 14% 빠진 거예요. 13%대 빠져 있는데 지금 시장 전기전자 업종 얼마 빠져 있습니까? 16% 빠져 있습니다. 올라온 거는 4배 이상 올라오고 조정은 비슷한 수준의 조정이야? 그럼 이게 강한 거야? 안 강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주 거품 빠지는 거는 아이고 낙폭가다 이러고 전기전자 업종 눌려서 매수 기회일 때는 아유 얘 끝났대. 정점이래. 얘 정점이면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정점인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전기전자 업종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의 주도 업종이 이쪽이 되는 모습이 앞으로 계속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만 지수가 견인되고 지수가 견인돼야만 이 종목이 오늘은
316개 종목이지만 지수가 견인돼야만 상승 종목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 지수는 누가 견인한다? 전기전자 업종이,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밀려 내려간 화학에서,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그리고 철강에서의 포스코. 아시겠죠? 그래도 이해 안 되세요? 그럼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첨삭지도 받으시는 방법하고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뭘 볼까요? 이겁니다, 이거. 삼성전자예요. 틈만 나면 삼성전자 악수고 난리 났죠. 아이고, 끝났어. 외국인이 너무 팔아. 기관이 너무 팔아. 아이고, 이거 뭐 정점이야. 참나. 2015년도에 영업이익이 26조라니까요. 지금 60조가 넘죠. 65조가 넘죠. 예?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얼마 증가? 어마어마해서요. 이 당시에 2016년 이후에 자사주 이익 소각한 게 13%에 달합니다. 그 두 가지만 놓고 따져도 삼성전자 지금 액분한 이후의 가격으로 6만 원을 넘겨 있어도 7만 원까지 가 있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어요. 펀드멘탈 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약세냐? 솔직히 말씀드려 약세입니까? 거짓말도 111% 올라와 있어요. 시장 대비 4배. 조정은 저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 19%. 시장 13%인데 얘 19%. 올라온 거는 4배 이상 올라오고. 이번에 시장 2월 이후에 저점 깨고 내려갈 때 저점 깨고 내려갑니까? 요번에 살짝 작년 요 저점 깰 때 예? 이 시장 이 지수 대비해서 시장이 이렇게 깨져 있죠? 깨져 있습니까? 왜 안 깨지겠어요? 실적이 뒷받침되고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돌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려집니다. 왜?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여기를 넘기든 안 넘기든 상관없어요. 5만 원 기준에서 아까 계산해드린 5만 원 기준에서의 흐름만 나와도 시장 지수는 2,350에서 2,400이다. 그럼 뭔 종목을 사도 어지간한 종목 다 수익이 납니다. 다만 주도 업종을 잡으셔서 이러한 수익률을 계속 가져가셔야죠. 이게 업종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업황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업황은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됩니다. 예? 두 번째, 하이닉스. 하이닉스 우습습니까? 211%예요. 시장 대비 8배 올라왔어요. 8배. 조정은 고점 대비 18%. 8배 올려놓고 18% 조정인데 그럼 눌릴 때마다 이런 업종을 보시는 거예요. 이런 업종을. 사상 최대치 고점을 5월 달에 또 뚫어주고 나서 조정인 거지. 무슨 뭐 조선주처럼 내리꽂다가 지금 가닥반등 조금 나오는데 와 조선주 보셨죠? 제가 추천했어요. 여기서부터 추천했겠지. 고점에서부터.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잘 판단하십시오. 시황 마무리해드립니다. 글로벌 시장의 어찌됐건 벤치마킹 지수가 뭐예요? 미국이죠.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을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가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 뚫을까요? 거품이나? 우리나라처럼 거품이 났습니까? 아니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왜? 경기가 살아나서. 그 경기가 살아났다는 건 뭘로 확인할 수 있어? 금리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 디커플링 상태는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디커플링 상태 대비해서 눌려진 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약하다 하지만 그들도 굉장히 강한 랠리였죠. 40에서 50% 랠리. 우리나라만 유독 약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또 겹쳐져 있었죠. 정국의 불안이. 지금 새로운 정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앞전 정부에서부터 불안정한 부분이 일정 부분 시장에 녹아내렸던 부분이 있는데 펀더멘탈을 훼손할 내용은 아닙니다. 결국은 디커플링 해소가 된다. 그럼 누가 끌고 왔냐? 미국이 누가 끌고 왔어요? 기술주,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실적 뒷받침되는 거 지금 다 찾아보세요. IT, 금융, 화학, 철강. 4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 자료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이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첨삭지도 받으셔서 시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되겠어요? 10시에 본방송 끝나자마자 10시부터 11시까지 온라인상에서 첨삭지도 해드립니다. PC나 모바일로 다 참석이 가능하세요. 참여가. 참여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분들께 PPT 자료 3,000장이 넘어요. 3,000장이. 예? 4월 23일부터 교육방송 진행해드린 PPT 총 49강입니다. 기존에 37강, 오늘까지 12강. 49강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안내 멘트에 없는 건데 물어보시더라고. 야간 방송, 무료 방송 이외에도 다른 게 있느냐? 장중에도
장중에도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려요? 실시간으로 음성 파일을 올려드리죠. 그렇게 되면서 교육, 시황교육,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또 당일 장중에 교육. 이러한 부분들 다 무료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주식 투시경.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방송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강의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께는 강의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PC와 모바일로 참여 가능한 무료 온라인 교육 방송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시면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무료 온라인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금 접속해주세요. 오늘 방송에서 처음 오픈해드리는 거예요. 장중에 SNS를 통해서 무료로 시황 음성 파일을 올려드리고 무료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AS 또 테마주에 대한 AS 전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교육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당연히 참여하셔야죠. 예?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접속을 하셔서 참여 방법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습 내용 빠르게 진행할 텐데 테마주 관련해서도 뭐 경협주죠. 바이오는 이제 일단은 한 발짝 뒤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경협주입니다. 경협주도 이건 뭐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니까 그럼 결론은 전략 부분 말씀드릴 텐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별게 없어요. 4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경협주의 랠리가 변동성의 확대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4월 말 이후에 현대 로템이라든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군들은 경협 테마주입니다라고 해서 설명드리면서 이거 올라가고 났을 때 여기서는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다 오픈해드리고 이때 접근 안 했죠. 7월 달에 갑자기 이걸 갖고 나온 이유,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셔야죠. 맨 처음 7월 달에 오픈해드렸을 때가 7월 18일, 그리고 7월 23일, 7월 24일, 그리고 8월 들어서는 아예 다시 본격적으로 교육용으로 장학형이 떴습니다 해서 계속 보여드렸죠. 거기에 순환성의 흐름에 어제까지도 또 말씀드렸던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까지 전부 계산해서 확인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캔들의 흐름 이후에 여기 꼬리 달린 캔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의 흐름. 갭이 살아있다. 갭이 살아있는 흐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5일선 찍자마자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캔들 절반까지를 누르고 절반 이상 훼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돌림목의 흐름. 저점 대비 10% 이상의 강세가 나타났죠. 저점 대비. 한 13%, 15%의 강세. 교육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러한 거래량이 수반돼 있을 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어제는 또 뭘 같이 보여드렸어요? 예? 이걸 보여드렸죠. 월봉에 샛별형 우리가 교육받고 있으니까. 샛별형의 이 절반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 그러면 지금 철도주들 보면 대부분이 월봉 기준에 이 샛별형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로템, 대아TI 뭐 이런 종목군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에코마이스터처럼 이 절반 라인을 이번 달 월봉 다음 주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겨주고 거래량이 일정 범위만 수반되어 준다면 그럼 9월 달에 또 이슈들이 있죠. 그러면 점진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펀드멘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에서도 수급과 심리가 있는데 그 기술적 분석의 수급 부분은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할 수 없으니 거래량과 이평과 캔들의 모양에서 잡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협주나 이런 테마주들은 심리죠. 그 심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오버나잇하고 가져간다? 저는 그건 결사반대합니다. 최소 당일날 편입한 물량은 최소 50에서 100% 전량까지도 다 차익 실현 내지는 그날 실패했다 그러면 손절까지도 감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아이고 끝내줍니다. 9월 달에 뭐가 있고요. 폼페이오가 방북한다고 얘가 실적이 좋아져요? 당장?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생각하십시오. 자칫 잘못될 때는 이런 음봉 하나 떨어질 때 40%, 50% 손실이 나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만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이런 종목 테마주는 교육적으로만 접근을 하자. 이 첨삭 지도는 방송 끝나고 바로 또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캔들 교육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4대 천왕 캔들을 배웠어요. 뭐뭐 배웠죠? 우산형,
그리고 형성 과정, 그리고 다시 우산형에서의 교수형과 망치형, 바닥과 고점에서의 전환, 그 부분과 함께 형성 과정. 그죠? 그 다음에 잉태 확인형, 네? 하락 잉태 확인형, 형성 과정. 상승 잉태 확인형, 형성 과정. 이거 지금 다 복습이니까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녹화 방송 돼 있는 걸 다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장학형과 함께 이제 샛별형까지 다 배웠죠. 예? 석별형 그리고 샛별형. 이것만 잘 아시더라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점 다 잡아내실 수 있었고요. 예? 삼성바이오로직스 50만 원에, 셀트리온 34만 원, 36만 원에, 신라젠 12만 원, 13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룰루랄라 하고 밑에서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37만 5천 원에 편입. 예? 그리고 나서 또 46만 8천 원에 또 전량 차익 실현. 얼마나 편해요. 그러한 전략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런 교육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육. 삼성전기 이런 종목, 하이닉스 이런 종목 왜 못 잡습니까? 에코마이스터 왜 못 잡아요? 교육을 통해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대처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그런 종목이 많았죠. 뭐 에코마이스터도 저점 대비 15% 강세를 띄웠고, 나머지 IT에서도 삼화콘덴서 꼬리 달리긴 했습니다만, 삼화전기 또 꼬리 달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오늘 상승 탄력 어마어마하죠. 예? 어제 교육 내용이 이겁니다. 우산형, 망치형의 기준에서 변형형의 기준을 좀 놓고 배우자. 모양새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우산형의 기준에서 꼬리와 몸통의 비율은 1대1, 최소 1대1. 꼬리가 더 길어야 우산형이다. 최소 1대1은 돼야 되고요. 이게 조금씩 몸통이 커지면 그냥 일반적인 양봉, 음봉, 삿바형으로 기준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윗꼬리가 있는 경우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돌려놨을 때 당연히 아랫꼬리가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예? 딱 잘라서 이런 모양새만 우산형이고 역전된 망치형이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삿바형, 뭐 음봉, 양봉 그 기준에서 꼬리가 당연히 달릴 수 있다. 근데 절반 이상 달리면 안 된다. 예, 그런 기준이고요. 캔들 크기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죠. 반대급부에서 마찬가지고. 자, 이러한 부분의 변형형의 기준은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망치형, 우산형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양봉의 기준에서는 요 전체 부분을 요렇게도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양봉인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전체 그냥 캔들로 본다? 이건 아니죠. 예? 망치형의 경우에 아랫방향 부분까지 전부 캔들로 보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통형이 저렇게 뜨는 거하고 이렇게 망치의 기준으로 보여졌을 때하고 그럼 편입 단가나 손절 구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형형을 잘 실전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음봉의 기준에서는 예? 역전된 망치의 기준, 음봉의 기준에서는 이게 빨간색이면 이거를 이렇게 양봉으로 보진 않는다는 거예요. 음봉의 기준에 윗꼬리가 달려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음봉의 기준으로 놓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캔들 별 하나짜리 신뢰도의 이런 패턴에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별 3개짜리 넘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승 잉태형, 우리가 이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설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매수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넘길 때 그래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됐을 때 편입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손절 범위는 이렇게 여기를. 그럼 이건 누가 규정을 했느냐? 규정을 누가 했느냐? 윤정두가 만들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도 이런 규정은 없어요. 상승 잉태형이 뜨면 별 2개짜리 신뢰도고 확인형이 뜨면 별 3개짜리인데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사라고? 그게 없죠. 그거를 30년 주식한 윤정두가 정형화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연구원 출신들은 많이 갖다 씁니다. 최근에도 지금 뭐 캔들 이렇게 강좌 오픈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전부 대부분이 제 거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정형화된 내용은. 어찌됐든 이 기준이 이렇게 만약에 음봉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잉태형이라고 생각이 안 드시겠죠. 근데 저런 식으로 갖다 붙여놓게 되면 달라지겠죠. 만약에 이걸 음봉으로 보지 않고 잉태형으로 안 본다면은 역전된 망치형에 바닥에서 떴으면 반등 정도 나오겠네. 별 2개짜리네. 이렇게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형형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망치형인데 손절 범위를 다시 내려가서 손절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잉태형의 범위로 형성을 해서 놓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 드린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상승하다가 하락 반전의 기준이 되겠죠. 예?
다만 요 패턴 부분을 한번 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장악형도 마찬가지예요. 장악형도. 망치형의 기준에서 어디까지의 매수 기준을 잡을까?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에서 어디까지의 매수 기준을 잡을까? 손절 범위는 어떻게 설정을 할까? 그게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에서의 흐름은 이렇게 또 샛별형의 경우도. 예? 요 공간의 간극을 중요시 놓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요 흐름, 양봉의 흐름, 혹은 여기가 음봉이어서 이렇게 꼬리 달린 음봉일 수도 있죠. 그 흐름의 샛별형의 기준.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형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이게 어제 교육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는 어떤 걸 배울까요? 신뢰도입니다. 망치형, 우산형이 떴을 때, 특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 반전이 나올 때, 물론 위에서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꼬리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맨 마지막 구간에서는 예? 시가와 종가가 같고 꼬리만 있는 이걸 우리가 드래곤플라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도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땐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만약에 상승하다가 이런 드래곤플라이가 나오면 그건 교수형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드래곤플라이에서 한 템포 더 움직이면 엄청난 강세 흐름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다. 그러한 부분의 이유는 첨삭지도 때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되돌리는 힘의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특히 바닥에서 떴을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에서. 시가가 여기잖아요. 시가가 여기고 음봉이 이렇게 형성됐단 말이에요. 되돌림의 힘의 크기가 꼬리가 길면 길수록 굉장히 세진다는 거죠. 음봉이 더 컸었다는 거죠. 음봉이 굉장히 크게 내려왔던 거를 그걸 바닥에서 쫙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음봉이 크게 됐던 거, 엄청나게 큰 음봉을, 여기가 시가니까 내려왔을 때 음봉일 거 아니에요. 그걸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가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형의 경우에도 하락을 하고 나서 팽팽한 공방을 벌이는데 물론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거나 혹은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 더 크게 흐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캔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응집의 힘, 방향성에 대한 모색을 이거는 그냥 그래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서 반등 한번 줄까 이런 개념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응집되는 힘, 누르는 힘과 돌리려는 힘이 꽉 엉켜 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기준봉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 봉이 도지 양상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만약에 윗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잉태형은 별 2개짜리이기 때문에 확인형이 떴을 때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잉태형의 기준에 요 캔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장악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 캔들이 크면 클수록이죠. 예. 근데 너무 비이성적인 캔들은 또 의미가 없고요. 비이성적이지 않더라도 기준봉, 이게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개파락이 나온 거죠, 사실. 개파락이 나왔다가 얘를 감싸 안고 전부 돌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데 오늘도 개파락 나왔어. 또 떨어져. 저점이 또 낮아져. 신저가야. 우와! 근데 그거를 감싸 안고 돌리는데 이 캔들을 완전히 감싸 안고 돌린다? 그래서 그 감싸 안는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도는 당연히 높아진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샛별형의 기준에서는 몸통이 있을 때는 우리가 스타라고 부르고 이 몸통이 없을 때 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래일의 캔들에서 이 몸통의 범위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스럽죠. 종가의 기준, 몸통의 길이가. 그래서 꼬리가 달린다 할지라도 이 종가 부분이 이렇게 도지 양상으로 형성이 될 때 신뢰도는 상당히 높아진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변형형의 기준도 어제 배웠고 오늘은 신뢰도의 법칙까지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건 실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목, 4종목이에요. 딴, 망치, 그 다음에 잉태형, 그 다음에 장악형, 그 다음에 샛별형까지 4종목입니다. 종목명이 없네요. 첨삭지도 때 들으셔야죠. 왜? 윤정도 교육방송이 이 종목 뭔데 하고 툭 던져주는 뭐 이게 뭐 종목 ARS 유료 방송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은 끝까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첨삭지도 때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놓고 보시면 우리가 4대 천원 캔들을 배웠기 때문에 4가지 패턴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망치의 기준. 망치형이 뜨고 오늘 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러다 윗꼬리가 달리고 시장 지수가 눌리다 보니까. 그럼 꼬리가 양쪽으로 있을 때는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튄다. 근데 망치가 뜨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이다? 그럼 윗방향성으로 튄다라고 보는 거죠.
잉태형의 경우는 여기서 장악형이 뜰 수 있다 없다? 뜰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겠죠. 예? 이 종목의 경우도.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예요. 장악형의 기준에서의 흐름, 바닥.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쭉 내려오다가 여기 저점 또 깨졌어. 근데 다행히 감싸 안고 돌려 엄청난 힘의 강도를 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샛별형. 여기서 팽팽하게 움직임 가다가 절반을 넘기고 있다. 이 네 종목에 대해서 첨삭지도 또 오픈해 드릴 거예요. 10시에 여러분들 찾아뵐 거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윤정수의 주식 투시경 목요일 방송 이만큼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적중 스트라이크 전수영입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들은 가성비가 높은 종목들을 집중해 보라고 소개했는데요. 적중 스트라이크와 함께 시기적절 종목을 찾아보실까요?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동안 숨겨진 바이오 종목들을 잘 선별해 주셔서 결과도 참 좋았는데요. 오늘 또 한 번의 강력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숨겨진 바이오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지난해 최고의 급등을 기록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은요. 면역 항암제인 팩사백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9,000원대 주가가 무려 15만 원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급등이 터져나왔고요. 다음 보시는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은 1년 매출액의 6배가 넘는 초대형 기술 수출에 성공하면서 단 3주 만에 1만 원대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치솟는 폭발적인 단기 급등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신라젠의 세계 최초 신약 모멘텀과 한올 바이오파마의 초대형 기술 수출 모멘텀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특급 바이오주를 어렵게 찾아왔는데요. 자, 특히 현재 주가는 6년 내 최저점 자리에 머무를 정도로 개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단돈 몇천 원대 숨겨진 바이오 종목이니까요. 오늘 방송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라젠의 세계 최초 신약 모멘텀과 한올 바이오파마의 초대형 기술 수출 모멘텀을 모두 겸비하고 있는 단돈 몇천 원대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추천 종목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중 스트라이크! 첫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이름조차 생소한 코스닥 바이오 벤처 기업이 시장 규모가 무려 20조에 달하는 전 세계 3대 불치병 신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대사건을 터뜨렸는데요. 자, 기존의 치료 방식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전부였지만 동사의 신약은 불치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 유일한 치료제다 보니 지금 전 세계 바이오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까다롭기로 유명한 해외 특허까지 단번에 취득하며 내놓으라는 다국적 제약사들을 모조리 제치고 2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을 눈앞에 둔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요. 자, 여기에 바이오 종목들의 가장 강력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초대형 기술 수출 계약까지 긴밀하게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만큼은 필히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스트라이크 포인트는 바로 자, 오늘 종목 세계 최초의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며 2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 그동안 동사의 신약을 눈여겨보던 글로벌 탑3 제약사가 임상 1상이 끝나기도 전에 다급하게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터졌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신약의 기술 수출 규모가 이 기업 연평균 매출액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메가톤급이라는 겁니다. 자,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인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동사의 실적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6년 내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삼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몇천 원대에 불과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계 최초 신약 개발 성공과 함께 연매출의 30배짜리 초대형 기술 수출까지 확정된 단돈 몇천 원대 바이오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4989 누르시고 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전문가 번호 014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름조차 생소한 대한민국 바이오 벤처기업이 전 세계 3대 불치병 치료 신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대사건을 터뜨리며 20조 원대 세계 시장 석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동사의 신약은 불치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한 세계 유일의 치료제로서 글로벌 탑3 제약사와 천문학적인 기술 수출 계약까지 체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확정된 계약금만 연매출의 무려 30배에 달하는 메가톤급으로 조만간 본격적인 마일스톤이 유입되면서 기업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 분명한데요. 자, 이런 엄청난 재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6년 내 최저점 부근에서 이제 막 삼중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단돈 몇천 원대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계약 공시 터지기 전에 빨리 확인부터 해두시기 바랍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나눔 정보 이형규 전문가의 고유번호 014번 누르시면 됩니다. 014번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올라간다. 세상의 높이가.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 세상은 위로 넓어진다. 수직의 길로 세계를 넓히다.